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자님께서 오셨습니다. 바로 김금자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시들무에 방문을 해주십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금자님. 네, 안녕하세요. 닉네임이 정말 가장 특이하신 분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에요. 생각보다 특이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요즘 금값도 오르고 있는데 네, 김금자님 그렇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금자님께서 시들무에 오신 이유는 저에게 말씀하시기로는 어릴 적부터 귀신이라는 존재를 봐오면서 네. 조금 잘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봤던 그 존재들도 이야기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용기 내서 참여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네, 그러면 처음부터 도대체 어떤 귀신들을 목격을 하셨는지 한번 천천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외쳐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김금자예요. 일단 뭔가 제대로 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뭔가 따로 영안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기억도 나지 않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가끔씩 꿈에서도 현실에서도 귀신을 봐왔던 것 같아요. 저희 외할머니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말을 막 쪼잘쪼잘 할 무렵쯤에 저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가 창문을 보면서 할아버지 잘 가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그런 전제 하에 제가 처음으로 기억하고 있는 귀신에 대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오, 예.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를 입학한 지가 얼마 안 돼서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었으니까요. 저는 부모님이랑 외할머니랑 그때부터 계속 같이 살고 있는데요. 저희 집이 이사를 어릴 때부터 좀 자주 다녔어요. 그러다 처음으로 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 초반에는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자거나 할머니랑 같이 자거나 항상 그렇게 해오다가 부모님이 독립심을 키워야 한다. 혼자 잘 버릇도 해봐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는 아직 어리니까 혼자 자는 게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혼자 자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저희 집이 엄격한 집안이라 말도 못하고 혼자 자게 되었습니다. 네. 어릴 땐 부모님들이 일찍 들어가서 자라고 하잖아요. 한 9시쯤? 그때만 돼도 일찍 들어가서 자라고 하셔서 안 졸리지만 방에 들어와서 문을 닫고 침대로 가서 자려는데 잠도 안 오고 혼자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형 모으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인형이 많았는데 침대 양 사이드에 제 인형들을 쫙 세팅을 하고 이 인형들이 혹시 모를 위험에서 저를 지켜줄 거라고 순수하게 생각을 하고 지켜줄 수도 있어요. 예. 제가 가운데 이렇게 딱 누워 있었어요. 근데 잠이 안 오니까 그냥 꿈뻑꿈뻑 눈만 뜨고 있는데 이게 좀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면 잘 보이잖아요. 그러고 제 침대 옆에 큰 창문이 있었거든요. 큰 창문에서 왜 밤에 되면 푸르스름한 빛이 들어오잖아요. 멍 때리면서 다른 곳을 이렇게 보다가 그 빛을 따라서 시선을 트니까 방문이 보이더라고요. 방문을 보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그때가 가을쯤이었어요. 쌀쌀할 때라 외투를 입을 때였는데 제가 항상 학교를 갔다 와서 검정색 제 외투를 항상 거기다 걸어뒀단 말이에요. 문고리에다가. 근데 이상하게 문고리에 검정색 외투가 걸려져 있어야 되는데 무슨 하얀색, 빨간색 선이 이렇게 있는 스프라이트 티라고 하나요? 그런 걸?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통 이렇게 문고리에 걸려져 있으면 옷이 이렇게 구겨져 있고 흐지부지 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마치 사람이 입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각이 잡혀져 있다고 해야 되나요? 어깨 선이라든지 뭔가 판판하게 각이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제가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그런 게 무섭다라는 그런 느낌은 있었지만 그게 귀신이다. 뭔가 그런 존재인 거라고는 생각을 깊게 못했어요. 그래서 저게 뭐지? 이러고 그리고 또 제가 그거랑 비슷한 옷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옷을 입고 저기다가 걸어놨었나?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잠에 들었어요. 다음날 학교를 가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문고리를 봤는데 문고리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검정색 외투만 똑같이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분명 하얀색 옷이 걸려져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꿈을 꿨나 보다. 내가 나도 모르게 잠에 들어서 꿈을 꿨나 보다 하고 그날도 하루를 보내고 또 일찍 들어와서 잠에 청하려고 누웠는데 아무래도 어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꿈이라는 생각은 들어도 좀 특별한 이벤트 같은 일이었으니까 저도 모르게 시선이 문고리 쪽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분명 그 날이 밝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제와 똑같이 그 자리에 그 흰 티셔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꿈을 꾼 게 아니었나? 이 생각을 하면서 그냥 계속 보고 있었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스스로도 안 믿기는 현상이니까 계속 보고 있는데 뭔가 다른 거예요, 어제랑. 봤는데 어제는 티셔츠만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 양 사이드 팔 두 쪽 다 소매 부분에 팔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성인의 팔이 아니라 제 또래 정도 돼 보이는, 초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 어린애의 팔이었거든요. 그래서 저게 뭐지? 이러고 계속 보다가 그냥 진짜 좀 안 믿기잖아요, 그 상황이.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제가 기억이 없어요, 그 뒤로. 분명히 보면서 계속 그걸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무서웠으니까. 달려나가기에는 걔가 바로 방문 앞에 있기 때문에 왠지 막 잡힐 것 같고 무서워서 그냥 그것만 보고 있었는데 그 뒤로 기억이 없어요. 눈을 뜨니까 아침인 거예요. 제가 기절을 한 건지 홀렸던 건지 잘 모르겠는데 눈을 뜨니까 아침이어서 다시 봤죠, 문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고 또 하루를 보내고 그날 저녁이 됐는데 이제 슬슬 혼자 자기가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꿈이라 생각했는데 어제도 그런 형상을 봤으니까 자기 싫은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부모님의 말에 거역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좀 이렇게 뭔가 그런 일이라든지 그런 걸 잘 좀 얘기를 안 하고 무덤덤한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말은 못하고 엄마한테 저 조금만 늦게 자면 안 되나요? 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지만 단호하게 안 된다 하셔서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로 방에 들어왔는데 그날은 아무래도 너무 무서워서 방에 들어오자마자 침대를 뛰어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당연히 시선이 문 쪽으로 가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근데 또 보이는 거예요. 그 티셔츠와 그 팔이. 근데 오늘은 또 뭔가 또 새로운 게 있는 거예요. 목이 보이는 거예요, 목이. 되게 창백했거든요, 피부가. 점점 늘어나. 네, 목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제가 어린 나이지만 알잖아요. 뭔가 규칙적으로 처음엔 옷이 생기고 그 다음엔 팔이 생기고 오늘은 목이 생겼네? 이제 남은 건 얼굴이랑 다리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어리니까 상상을 막 하게 되잖아요. 내가 오늘 또 겨우 지내고 내일 저녁이 돼서 또 보게 되면 그때는 얘가 얼굴이 생겨서 웃으면서 날 보고 있을까? 다리가 생겨서 나한테 혹시 달려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또 그 뒤로 그걸 계속 보고 있다 또 기억이 없어요. 또 눈을 뜨니까 아침인 거예요. 그때부터는 살짝 사람이 패닉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그날 저녁이 됐는데 너무 자기 싫은 거예요, 혼자서. 너무 무섭고 자기가 싫어서 부모님이 자라고 하는데 제가 그땐 안 되겠다 싶어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나 혼자 못 자겠다. 나 엄마 아빠랑 같이 자면 안 되냐. 아니면 할머니랑 같이 자면 안 되냐.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당황을 하잖아요. 애가 아무리 자기 싫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혼자 자기 싫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저희 집이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녔거든요. 그 집에서도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사를 가기 전까지 할머니 방에 가서 자거나 아니면 부모님과 같이 자거나 아니면 할머니가 제 방에 오셔서 잤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할머니가 제 방에 오셔서 자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가기 전까지 그 집에서는 혼자 자본 적이 없어요. 그 일 이후로. 저는 이게 사실 제가 정확하게 뭔가의 현상을 본다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 커서 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막 기억이 없고 막 아침에 눈을 뜨고 이러니까 내가 너무 혼자 사는 게 무서워서 그런 꿈을 꾼 건가? 좀 현실성이 없잖아요, 솔직히. 네. 그런데 뭔가 제가 그런 존재가 있구나, 내가 뭔가를 보는구나라는 걸 깨달은 뒤로는 그게 마냥 꿈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구나. 어린아이 영가들이 장난을 되게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게다가 무섭죠. 네, 그래서 혹시 그 친구가 왜냐하면 제 또래처럼 보였으니까 그 어린 영가가 저한테 장난을 친 게 아닐까, 그런 썰입니다. 야, 얼굴까지 보였으면 어땠을까. 막 끔찍하네. 네, 그때 진짜 눈을 못 뗐어요. 그 형체한테서 너무 공포스러워서. 그러면 네네. 이런 게 어찌 보면 좀 시작점인 것 같고 네네. 또 어떤 것들을 목격을 하셨나요? 이거는 살짝 그렇게 짧지도 더 막 길지도 않은 썰인데 이건 가위 썰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가 그때는 아파트에 살았어요. 되게 좀 높은 층에서. 근데 그때가 한여름이었는데 제 방에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더우니까 할머니랑 저랑 같이 거실에서 잤어요.
근데 층이 높고 하다 보니까 그 거실이랑 주방 쪽에 양쪽으로 베란다를 문을 열어두면 시원하잖아요. 순환이 돼서. 그래서 할머니랑 저랑 거실에서 항상 자고 그랬는데 어느 날 한 저녁 8시쯤인가? 그냥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불이 자동으로 켜지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 집에 살면서. 그래서 뭐 파리가 지나가가지고 센서가 켜졌나? 그렇게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오싹하잖아요. 근데 그게 심지어 한 번 켜진 게 아니라 2번인가 3번이 계속 그렇게 자동으로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좀 오싹한 기분으로 잠에 들었어요. 저는 소파에서. 할머니는 그 소파가 너무 좁으니까 자다가 떨어지실 수도 있고 그러셔서 바닥에서 큰 매트리스 두꺼운 걸 까시고 주무시고 전 소파에서 잠을 잤는데 제가 한 번도 그 전까진 살면서 가위라는 걸 눌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무서운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돌비 채널도 보는 거고 그래서 좀 그런 잡지식 같은 건 되게 많이 알고 있었어요. 뭐 가위를 눌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느니 이런 잡지식은 많이 알았는데 가위는 한 번도 눌려본 적이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날 그런 일이 있고 잠을 자고 있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갑자기 몸이 안 움직이는데 그렇다고 뭔가 숨이 안 쉬어지냐 그건 아니고 숨은 너무 편안하게 잘 쉬어져요. 가위가 눌려서 몸은 안 움직이는데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위인가 보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눈을 떴어요. 눈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딱 떴는데 어떤 단발머리 여자애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 외형이 똑똑히 기억이 나는 게 그때 당시에 아무래도 베란다 그 창 있잖아요. 거실 창. 거기서 또 이제 푸르스름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제가 항상 뭔가 귀신을 형태로 볼 때는 푸르스름한 빛이랑 같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런 푸르스름한 빛이 들어오고 있고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키는 저랑 비슷해 보였어요. 제가 키가 좀 작아서 키는 저랑 비슷해 보이고 피부는 창백하고 단발머리를 한 여자애였어요. 근데 좀 이렇게 외관이 좀 이렇게 젖어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물에 전체가 축축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또 얼굴은 진짜 무슨 얼굴만 그림자진 것처럼 까만 거예요. 얼굴이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걔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는 처음 봤거든요. 그 완전 방금 얘기 드렸던 거 초등학교 1학년 때 이후로 그렇게까지 정확히 본 건 그때가 또 오랜만이었어요. 근데 이게 전 아무래도 잡지식이 많다 그랬으니까 가위를 풀어야 되겠다. 그 왜 손끝을 움직이려고 하면 풀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손끝을 억지로 움직여가지고 겨우 풀린 거예요, 가위에서. 그러고 급하게 탁 하고 일어났는데 이상하게 딱 풀리자마자 직후에 너무 피곤한 거예요. 완전 그냥 바로 기절할 것 같은 눈이 저절로 감기는 상태 있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앉자마자 그대로 다시 잠들었어요.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서. 또 다시 잠들었는데 또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또 눈을 떴는데 그 같은 자리에서 아까 그 여자애가 똑같이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위에서 깨려고 손끝을 움직여서 깼는데 또 너무 졸리고 또 기절하듯이 잠들고 그 같은 자리에서 그 여자애가 날 또 쳐다보고 있고 가위에 눌려서 눈을 뜨니까 그거를 그날 5번인가 6번을 반복을 하고 일어나니까 온 몸이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땀이 엄청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밑에서 저희 할머니가 주무시고 계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자꾸 혼자 이러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다. 그래서 할머니 옆에 가서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가위에 눌리지 않고 잘 잤더라고요. 일어나 보니까 아침이고. 근데 이거 하나 알으셔야 될 게 저만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외할머니도 그렇고 조금 그런 걸 간간히 보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물려봤죠. 그 기운을. 예. 네네. 그리고 좀 기가 엄청 세셔가지고 그래서 좀 뭔가 보호를 받은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날 그렇게 지나고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 뒤에 제가 고등학생이 됐는데 그때 저희 집이 좀 상황이 안 좋아져서 굉장히 좁은 집으로 이사를 갔었어요. 그래서 제 방 바로 옆이 할머니 방이어서 할머니 방에서 문을 열어두면 제 방으로 누가 들어가는지가 다 보이거든요. 네. 제가 그날 고등학생이었고 겨울방학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만 하고 있었어요. 나가지도 않았어요. 한 몇 시간 동안. 할머니가 갑자기 금자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하고 갔는데 갑자기 저한테 친구를 데려왔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 아니요? 저 친구 안 데려왔는데요? 그럼 왜 물어보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어떤 너랑 키가 비슷해 보이고 단발머리 여자애가 너 방으로 뛰어들어가던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그 중학생 때 가위 눌렸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그 애가 내가 이미 이사를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쫓아다니나? 라고 생각을 하며 미스테리로 끝났던 썰입니다. 야, 여러 경험이 많으시네요, 확실히. 이거 말고도 너무 많은데요. 가위 썰을 얘기했으니까 똑같은 집에서 있었던 가위 썰이거든요. 좁은 집에서 살 때 이거는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그날 왜요 가끔씩 혼자 자다가도 부모님이랑 자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좀 이렇게 애교도 부리고 싶고. 그래서 그날 이제 아버님이 그날은 없으셨고 어머님만 있는 상태에서 같이 잤어요. 엄마랑. 제가 엄마한테 이렇게 안겨가지고 엄마 품에 안겨서 잠을 자고 있는데 제 뒤에 그냥 벽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서 있을 수도 없는 공간이거든요.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자는데. 그래서 눈을 떴는데 저는 엄마 품속에서 자고 있었으니까 눈을 뜨니까 당연히 엄마 품이잖아요. 엄마의 이제 품이 보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또 가위 눌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절대 사람이나 뭔가가 있을 수 없는 공간인데 누가 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으니까 무섭잖아요. 근데 뭐 소리가 나오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어깨를 한번 들썩거렸어요. 그런데 뭔가 막 그게 재밌었나 봐요. 제가 이렇게 말도 못하고 들썩이면서 놀라는 게 재밌었나 봐요. 목소리가 앳돼 보이는 목소리예요. 근데 그 목소리 누가 웃음을 참는 듯이 막 야 이런 식으로 계속 저를 한 3번인가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반응을 할 수 없으니까 무서우니까 어깨만 그냥 들썩이는 거예요. 얘가 부를 때마다. 그러다가 몇 번 더 부르더니 갑자기 저한테 야 이마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또 그거에 놀라가지고 어깨를 들썩거렸죠. 근데 제가 자꾸 어깨를 들썩거리니까 엄마가 그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금자야 왜 이렇게 어깨를 들썩거려 이러면서 제 등을 이렇게 토닥거리셨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가위에서 깨서 그렇게 한번 귀신한테 욕을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가위를 계속 건드는구나. 네. 들리는 거 알고 보이는 네, 거 아니까. 그리고 제가 이사를 많이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한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그때도 굉장히 좀 좁은 집에서 살았었어요. 방 2개에 거실이랑 주방이 거의 이어진 그런 집이었어요.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근데 그 집에서 잘 때 저희 할머니도 그렇고 무언가를 많이 보셨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제가 방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엔 할머니랑 같이 잤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는 애기니까 침대 바깥 부분에서 자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할머니가 바깥쪽에서 자고 제가 안쪽에서 잤거든요. 그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그렇게 똑같이 누고 할머니는 먼저 잠에 드시고 저는 잠이 안 와서 그냥 눈만 감고 딱 이렇게 정면으로 누워서 눈만 감고 그냥 멍을 때리고 있었어요. 정면으로 이렇게 누워있는데 얼굴이 갑자기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그냥 가끔씩 갑자기 피부가 간지러울 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솔 같은 머리카락 같은 끝으로 이렇게 간지럽히는 느낌 뭔지 아시죠? 그런 것처럼 얼굴이 전체가 다 간지러운 거예요. 근데 옆에서 저희 할머니 주무시고 있고 어른들도 다 자고 있는데 누가 제 얼굴을 간지럽힐 거라 생각을 해요. 이상하네 피부가 간지럽나? 이러고 막 이렇게 긁었어요. 눈을 감은 상태에서. 근데 보통 간지러워서 긁으면 피부가 시원해야 되잖아요. 안 시원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상하다? 이러고 다시 이렇게 손을 내리고 정면으로 또 이렇게 계속 눈을 감고 누워 있었어요. 근데 다시 얼굴이 누가 이렇게 간지럽히는 것처럼 머리카락 끝으로 간지러운 거예요. 그때부터는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피부가 간지러운 게 아니고 누가 내 얼굴을 간지럽히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몸을 옆으로 틀었거든요. 그랬더니 안 간지럽더라고요. 그랬던 진짜 짧은 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눈을 떠서 확인을 했으면 네. 정면에서 내려다보고 누군가 저를. 있었던. 그렇죠. 쳐다보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 게 귀신을 보시게 된 이유를 알고 계세요, 지금은, 금자님? 아니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보였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항상 보였고 가끔씩 그래서 저는 남들도 다 이만큼 보고 사는 줄 알았어요. 저한테는 이게 일상이니까. 친구들이나 가족한테 좀 제대로 얘기해 보신 적은 있었나요? 친구들한테는 얘기를 해도 친구들은 이제 이쪽으로 잘 모르니까 그냥 무섭다 이런 반응이고 제가 한번 할머니한테 혹시 우리 좀 외가 쪽에 뭔가 그러신 분이 있었냐 이쪽으로 네. 할머니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릴 때 조금 일찍 좀 여러 사연이 있으셔서 네. 그런 걸 잘 알 수가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할머니도 잘 모르시고 그래서 그냥 저도 알 수 없는 채 살고 있습니다. 뭔가 둘 중에 하나겠죠. 일부러 안 알려주시는 거든 네네. 아니면 진짜 모르시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일단은 금자님께서 말씀도 워낙 잘하시지만 수많은 일들을 겪어 오신 것 같아요. 이게 뭐 짧지만 짧게라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보시면서 또 겪으시면서 사셨던 것 같으니까 저희가 어차피 지금은 잠깐 보내드릴 거예요, 금자님. 네네. 네, 하지만 저희 추적팀은 붙일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어디 뭐 멀리 가실 생각하지 마세요. 예. 멀리 안 가겠습니다. 예, 그냥 주변에 그냥 맴도시면 그 반경 몇 킬로미터 이상 나가지 마시고. 네네. 네, 어차피 다 저번에도 뭐 어디야 저기 그 반지하 네. 그 계단 밑에서 잡혔어요. 어떤 분은. 진짜요? 거기 숨어 계시더라고요. 산으로 도망쳐도 소용없을까요? 산이 뭐예요? 산 귀신들이 다 얘기해 주는데. 네. 의미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네요. 네, 아무튼 금자님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또 다음번에 겪으신 이야기 아직 안 푸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야기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김금자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금자님께서 들려주실 아주 또 섬뜩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금자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 또 금자님이 저희 시들무에 또 찾아와 주셨고 저번에 이야기 해주신 것도 굉장히 흥미롭고 무섭게 잘 들었는데 또 네. 다른 경험담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죠? 이게 참여하려고 네. 한번 이제 기억들을 다 곱씹어 보면, 맞네. 이런 것도 있었네. 이렇게 생각이 날 거예요. 네, 맞아요. 정리하고 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평소에는 잘 기억을 꺼내놓지 않다가 참여할 때 뭐 하면 좋을까? 맞다. 이런 일 있었지. 하는 경우 굉장히 많고 또 시들무 듣다 보면 나도 되게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쵸. 그래서 오늘 금자님이 들려주실 이야기도 한번 감사히 들어보도록 하고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김금자예요. 오늘은 무속과 관련된 꿈에 대한 썰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저번 썰에서 저희 집이 상황이 좋지 않아서 작은 집으로 고등학교 때 이사를 갔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작은 집에 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일단 먼저 좀 제대로 된 썰을 풀기 전에 저희 동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지 썰을 풀 때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동네는 빌라촌이었고요. 되게 언덕도 굉장히 높고 그 위에는 바로 이렇게 산이 있었거든요. 언덕 꼭대기 올라가면 바로 산이 있고 그 밑에 펜스가 이렇게 쳐져 있고 그런 지형인 걸 감안하고 썰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일인데요. 저는 평소에 노래를 듣거나 좀 그러면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걷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냥요? 네. 그래서 그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휴일이기도 했고 그냥 집에서 할 것도 없는데 나가서 좀 걸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와서 걸으려 하는데 맨날 같은 길로만 걸어 다니면 질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길을 가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평지로 그동안 항상 다녔고 언덕으로는 올라가 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 집 위로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언덕을 올라가 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언덕을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밑에서 볼 때는 몰랐는데 밑에서 볼 때는 산 바로 아래 빌라 한 채만 이렇게 있는 건 줄 알았어요. 네. 꼭대기로 올라가 보니까 그 빌라 뒤에도 길이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저기까지 한번 가봐야겠다 싶어서 그 길로 들어섰는데 그 길로 들어서 보니까 무슨 건물이 산 바로 밑에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2, 3층 정도 돼 보이는 현대식 건물이 있고 그 옆에는 주차장인데 작은 주차장인데 울타리가 쳐져 있고 또 그 주차장 옆에는 저희 한옥 대문이라고 하나요? 바깥에서 정원으로 들어가기 전에 있는 그 큰 대문이 있잖아요. 그게 있는 거예요. 제가 원래 조금 그런 전통적인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호기심이기는 했는데 담장이 있고 막 울타리가 쳐져 있으니까 그 한옥 안쪽 깊숙함까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면 좀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있고 그 안 깊숙이 뭐 한옥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잘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원래 솔직히 이렇게 아무리 궁금하다고 남의 담장을 좀 까치발 들고 보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원래 진짜 그렇게 예의 없는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또 너무 보고 싶고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이상하게 거기 딱 도착을 하니까 산 바로 아래라 그랬잖아요. 살짝 산들바람이 싹 하고 불면서 그 나무들끼리 바람 때문에 이렇게 소리가 부딪히는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싹 하는 그런 소리. 그런 것도 들리면서 뭔가 오싹하기도 하고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못 참고 이 까치발을 들어서 막 안을 보려고 막 이렇게 겨우겨우 보는데 안쪽에 뭔가 막 한옥이 있는 거 같고 뭔가 좀 이렇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나무 어떤 건물이 보여요. 잘은 보이지 않으니까 한 그렇게 10분 정도 계속 이렇게 막 보려고 싸움을 하다가 도저히 안 보이니까 안 되겠다 싶기도 하고 좀 계속 있으니까 더 오싹하더라고요. 뭔가 여름인데 바람이 불 날씨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집에 가야겠다 이러고 뭔가 이 얘기만 하면은 사실 몸이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지금 떨고 계신 거였구나. 네, 그래서 그날 그렇게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예. 몇 주가 지났어요. 예? 몇 주가 지나서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왔었는데 집에서 할 게 없잖아요, 솔직히. 고등학생식이나 돼서 장난감 가지고 놀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친구랑 할 게 없어가지고 막 있다가 갑자기 그 한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야, 내가 얼마 전에 여기서 뭘 찾았다. 한번 거기 나랑 가볼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친구가 그래? 하고 허락을 해서 같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날은 저번이랑 다르게 주차장 울타리가 이렇게 개방이 돼 있었고 네. 그 주차장 안쪽에 보니까 그 한옥 대문 말고도 또 이렇게 옆 새길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문이 쳐져 있더라고요. 원래는 거기도 잠겨져 있었는데 그날은 거기도 개방이 돼 있었고 주차장에 무슨 차 한 대가 주차가 돼 있더라고요. 너무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진짜 원래 그러지 않는데 그날은 거기 앞에만 가면 이상했어요. 자꾸 들어가 보고 싶고 뭔가 싸하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친구한테 나 한번 문 열려져 있는데 몰래 좀 들어갔다 나와볼래? 예.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친구는 걔는 전혀 그런 기운을 타거나 그런 애가 아니어서 남의 집에 무단으로 뭐 아무리 몰래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닌 것 같다 이래가지고 친구가 저를 겨우겨우 말리고 다시 집으로 내려와서 네. 딱 피자를 먹고 놀다가 친구는 가고 저는 막 뭐 이것저것 하다가 씻고 잠에 들었어요. 여기서부터는 제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꿈에서 학교를 끝나고 버스를 타고 저희 동네 정류장에서 내려서 저희 집으로 막 이렇게 가려고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왜 그냥 길 가다가 그냥 옆에도 좀 이렇게 보고 뒤도 한 번씩 좀 돌아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막 이렇게 가다가 뒤를 이렇게 딱 무심결을 봤는데 제가 아까 내렸던 그 버스 정류장 쪽이 제가 시력이 진짜 안 좋거든요. 이상하게 거기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거리가 한참 떨어져 있는데. 왜냐면 저는 그게 꿈인 줄 모르고 다음 날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꿈에서는. 그래서 봤는데 거기에 그 버스 정류장에 어떤 오색 한복이라고 하나요? 되게 화려한 남자 한복을 입고 있고 하회탈이라고 하잖아요. 그 전통 나무로 된 웃는 탈을 쓰고 한삼이라고 하거든요. 그 왜 저희 전통 춤 보면 무용수 분들이 양손에 긴 하얀 천을 맞죠. 이렇게 잡고 막 이렇게 춤을 추시잖아요. 양손에 그 하얀 천을 긴 거를 잡고 끼고 계셨고 거기서 동실동실 춤을 추고 계신 거예요. 시선이 아무래도 가다 보니까 뭐지? 이러다가 저기서 뭘 하나? 뭐 이러고 그냥 신경 안 쓰고 다시 앞을 보고 막 걸어가다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그런 걸 봤으니까 시선이 또 가서 한 번 더 이렇게 뒤를 돌아봤어요. 근데 아까보다 더 가까워져 있는 거예요. 그 형체가. 그래서 그때까지는 뭐 신기하긴 한데 그냥 저 사람도 어딜 가나 보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다시 앞을 돌아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또 그냥 뒤를 또 쳐다봤어요. 아까보다 더 가까워져 있는 거예요. 그 존재가. 근데 이게 좀 촉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저게 왜 점점 가까워지지? 혹시 나한테 오는 건가? 싶은 거예요.
이렇게 막 양손을 이렇게 휘휘 저으면서 동시에 춤을 추고 있고 계속. 그래서 다시 앞을 보고 그때부터는 좀 빠른 걸음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언덕을. 그래서 좀 무서우니까 또 이렇게 뒤를 봤는데 더 가까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쫓아오는 거 맞구나 싶어서 뛰기 시작했어요, 언덕을. 그때는 저희 집도 거의 지나쳤고 그냥 계속 그 사람한테서 도망가기 위해서 언덕만 계속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뒤를 보면서 도망을 가는데 그 존재는 계속 저를 동시에 똑같이 아까처럼 춤을 추면서 계속 저를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신기한 게 춤이 동시에 춤을 추면서 이렇게 쫓아온다는 게 뭐야 해야 될까? 아무튼 말이 안 되는 그런 형상이었어요. 절대 쫓아올 수 없는 춤을 추고 있는데 뭔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절대 걸을 수 없는 그런 춤을 추고 있는데 가까워지니까 그런 공포에 질려서 점점 이렇게 뛰면서 도망을 가고 있었는데 이게 꿈에선 제가 그게 꿈인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전날에 그런 걸 보고 그 다음날인 줄 알았던 거예요. 꿈에서의 상황이. 근데 제가 점점 이렇게 언덕으로 뛰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 위로 올라가면 내가 어제 봤던 그 한옥인데?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 이렇게 치닫으면 그런 생존 본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좀 촉이 있잖아요. 뭔가 얘가 지금 나를 잡으러 쫓아오는 게 아니고 저를 그 한옥으로 유인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왠지 가도 여기서 잡혀도 그냥 똑같을 것 같은 거예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좀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그곳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냥 좀 바깥에서 보고 내가 왜 이런 일을 경험을 해야 되지? 이런 감정이 막 그때 생생하게 들었었어요. 내가 여기서 잡혀서 죽든 저희 끌려가서 죽든 뭐 안 좋은 일을 당하든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죽더라도 쟤를 한 대라도 때리고 죽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언덕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제가 위에 있었으니까 진짜 가까웠거든요. 거의 코앞에 있어서 제가 그 형체한테 달려들어서 그 형체 위에 앉아 있었고 그 얼굴 부분, 하회탈을 쓴 부분을 막 주먹으로 엄청 가격을 했었어요. 몇 번 가격을 하고 나니까 검정색 연기처럼 푸슥 하더니 그게 막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더니 꿈에서 깼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고등학교 때 꿨던 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몇 년이 지나서까지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네. 제가 평소에 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한 번쯤은 그런 뭔가 무당분한테 가서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겁이 많아서 차마 직접 가서는 못 하겠는 거예요. 예. 좀 무서워서 가지는 못하고 요즘 전화점사 같은 게 있더라고요. 실제 무당분이랑 하는. 그래서 막 이렇게 알아봐서 저희 지역에서 한참 멀리 있는 무당분한테 전화점사를 받았어요. 되게 멀리 계신 분인데 제가 막 이런 제 개인적인 고민을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꺼내려고 제가 뭐 어디 지역에 어디 동네에 산다 이렇게 얘기를 꺼내셨는데 그분이 그 얘기 듣자마자 그 동네 살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 동네를 알고 계신 거예요. 한참 먼 지역에 사시는 분인데 네, 저 그 지역에 살아요 라고 했더니 이 무당분이 나 옛날에 거기 그 기도하러 많이 갔었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연관이 있을라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제가 그때 있었던 꿈 얘기를 다 해드리고 여쭤봤는데 옛날부터 저희 동네에 그 산이 무속인 분들이 기도를 드리러 오는 그런 무당터, 무당산이었고 옛날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에서 굿도 많이 하고 그런 행위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금자씨가 그때 있었던 건 잔재들이 보인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거기 남아있던 신이라든지 잡기일 수도 있고 그런 존재가 금자씨 꿈에 나온 걸 수도 있다. 경고를 해준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럼 내가 그때 본 게 뭐 그냥 꿈은 아니었구나 라는 썰인데요. 제가 그 아까 전에 한삼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그게 단어가 기억이 안 나서 구글에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되는 건데 이 무용수분이 한삼으로 이렇게 막 춤을 추는 것 중에 살풀이 춤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살풀이 춤이 말 그대로 무속 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소름이 돋았던 이야. 썰입니다.
네, 확실히 오늘 이야기하시면서 네. 중간중간 계속 이렇게 뭔가 춥다? 그 느낌 있잖아요. 네. 막 떠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그냥 뭐 무슨 일이 있겠지. 그냥 뭐 추우신가 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 이야기 하실 때마다 그런가요? 네. 그냥 솔직히 춥지는 않은데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막 몸이 덜덜덜덜 떨려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친구끼리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런 느낌 들잖아요. 너무 흥분해서 떨리는 거. 네.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좀 비슷하죠. 네. 뭔가 제가 떨고 싶지 않은데 자동적으로 몸이 막 이렇게 떨리고 아, 예. 항상 이 얘기를 할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몸이 막 오. 자꾸 몸이 떨리더라고요. 덜덜. 이상하네. 그래도 끝까지 잘 마무리 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죠, 금자님. 아, 아닙니다. 네. 지금 좀 괜찮아요? 네. 지금 괜찮으면 뭐 천만다행이죠. 그리고 어깨 한번 터시고. 아, 네네. 괜히 그냥 어깨 한번 터시고. 네.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하실 때 괜히 몸이 떨리고 추운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 걸 대략적으로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어요. 뭔가 말하면 안 되는 그런 내용 같은 느낌을 얘기할 때 아니면 어려운 얘기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네네. 회사 그만둔다 할 때도 좀 그 비슷한 느낌이. 아, 네. 죄송한데 회사 이번 달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할 때 그 느낌이 있거든요. 아, 맞아요. 괜히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다 나를 안 좋게 볼 것 같고 그런 느낌 네. 때 그 좀 긴장되거나 떨림이 있는데 그것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오늘 네. 금자님이 또 이야기 잘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꼭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금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도 중간중간에 몸이 막 좀 떨려 오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금자님이 저번에도 이야기해 주신 것도 굉장히 또 섬뜩했거든요. 그래서 금자님 이야기가 업로드 되면 언제든지 들어주시고 또 큰 박수 한번 주시고 응원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